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북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착한 사람은 바보인가입니다. 주제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으니까 예시상황 2개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길을 걸어가는데 급하게 뛰어가던 B와 부딪히는 바람에 옷에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B는 면접 시간이 임박해서 정신이 없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번호를 건네주고 나중에 세탁비를 보내주겠다며 급히 떠났습니다. A는 전화번호는 받았지만 끝내 세탁비를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A는 바보일까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온 A는 오랜만에 좋아하는 양념치킨을 시켰습니다. 설레는 초인종 소리에 치킨 박스를 들고 열어보니 이건 후라이드 치킨이네요. 가게에 확인 전화를 하니 죄송하다며 지금 바로 다시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A는 괜찮다며 그냥 후라이드 치킨을 먹었습니다. A는 과연 바보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 A가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언가 아쉬워요. 애초에 A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패러다임을 존중, 이해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생기게 되고 승승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매 상황마다 이를 적용시키기는 힘드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감명 깊은 말이었기에 저는 착한 사람의 정의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A는 끝내 세탁비를 청구하지 않고 잘못 배달온 치킨을 먹은 이유는 예시사항엔 나와있지 않으니 A는 착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겠습니다. 만약 A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한 이유가 상대방의 패러다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그저 본인이 귀찮아서라는 이유였다고 한다면 A는 착한 사람이 아닌 것이니까요. A만 약간의 손해를 보긴 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결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최고도 차악도 아닌 최악의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힌 상황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론 스티븐 코비의 말대로 둘이 커피숍에 들어가 1시간 동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해결합니다. 조금은 비현실적이긴 해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한쪽이 먼저 사과를 하고 후딱 제 갈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집에 걸어가면서 난 분명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라며 투덜거릴 수도 있죠. 어찌됐든 상황 자체는 빨리 종결되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핏대 높여가며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 다짐으로까지 번졌다면 어떨까요? 만약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시간과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차라리 1시간 동안 커피숍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서로에게 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우스꽝스럽게도 요즘 우리는 마지막에 설명한 최악의 상황을 굳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지는 이기심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법대로 하면 내가 이기는데 뭐하러 내가 손해를 보냐? 그러면 바보지. 이런 말과 생각들이 미디어와 여러 매체를 타고 전파되어 자존심과 현명함으로 가장한 이기심이 우리 뇌에 깊숙이 들어온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이기심만 덜어낸다면 법정 싸움까지 가서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진실되게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사실 커피숍에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할 필요도 없겠죠. 간략히 자신의 패러다임을 말하면 서로 믿고 이해할 테니까요. 속마음도 찝찝하지 않고 편할 겁니다. 최고의 해결 방안인 거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착한 사람은 바보란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격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전파됩니다.
역시 이 험한 세상, 독하게 사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책으로 돌아가면 저자는 대화 방법을 패승, 패패, 승승, 승 아니면 무거래 등의 항목으로 나눠놨습니다. 착한 사람은 바보다라는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패승의 공식에서는 언뜻 성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만 상대방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니 자신만 손실을 입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패패의 상황을 볼까요? 우린 분명 위에 예시를 통해 이기심을 펼치다 법정 싸움까지 넘어가 양쪽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건 아니군요. 마지막 승승의 경우 역시 우리는 위의 예시를 통해 서로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결과를 낸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패승의 경우만을 생각하고 모두가 이기적으로 변한다면 이 세상은 패패의 결과만 나오는 세상이 되고 말겠지요. 우린 승승의 결과가 있다는 걸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건 내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과 저부터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려고 생각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린 언젠가 우연히 만나게 될 날 승승의 결과를 도출해낼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법보단 주먹이, 주먹보단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이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